잠시 멈춰보면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나도 바뀌어야지 하고 마음 먹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자신을 탓하죠. 다 알면서 왜 난 못 바꾸는 걸까?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깨달음은 왔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그 느낌. 누군가는 그걸 의지 부족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게으르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알면서 못 바꾸는 게 왜 지극히 정상인지.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달라지면 깨달음이 진짜 행동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도 똑같았다. 내일은 다를 거라고 했는데. 이불을 덮고 누우면 하루가 되감기듯 지나가죠. 아침에 세운 계획, 점심에 흐려진 의지, 저녁에 다시 돌아온 익숙한 패턴.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왜 다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한 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강연을 듣고, 마음먹는 횟수로 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을 해요. 운동해야지, 일찍 자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런데 아는 것이 늘수록 이상하게 자책도 같이 늘어요. 알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칼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 못하는 내가 더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매일 밤 일기장에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일은 진짜 바뀔 거야. 그 사람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꿔야 한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과 바꾸는 것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강 앞에서 매일 밤 발을 담그지만 건너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이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원인의 첫 번째가 진로에 대한 불안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움직이면 방향이 틀린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잠시 멈춰보면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2024년 조사에서 10명 중 7 이상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7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삼키는 거예요. 나만 이런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가? 옆 사람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요. 그 마음이 쌓이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안으로 가요. 못 바꾸는 나를 탓하는 그 목소리. 그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 비판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나를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넌 부족해. 또 못했잖아. 이러면서 뭘 바꾸겠다는 거야. 이 목소리가 밤마다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진심이라고 믿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다그칠수록 행동은 오히려 위축된다고 해요. 수치심만 커지고 실제로 바뀌는 건 없어요. 밤마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까요? 몸도 마음도 멍이 든 채로는 첫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책이 동력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자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멈춰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못 바꾸는 게 의지의 문제라면 왜 의지가 강한 사람도 똑같이 실패할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사람도, 일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는 못 고쳐서 밤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의지로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지와 행동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간극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 걸까?
잠시 멈춰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바꿔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와요. 아침이 되면 또 이불 속에 있고, 저녁이 되면 또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해요. 의지가 약하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못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뇌는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해요.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이 아무리 괴로워도 뇌 입장에서는 이미 살아남은 패턴이에요. 검증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면 마음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몸이 하는 일이에요. 뜨거운 불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처럼. 그건 비겁한 게 아니잖아요. 몸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변화 앞에서 멈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멈춘 자신을 발견한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올라와요. 또 못했네. 넌 맨날 이러잖아. 결국 안 바뀔 거잖아. 이 목소리. 나를 다그치는 이 목소리가 행동을 바꿔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를 다그치면 수치심만 커지고 행동은 오히려 위축돼요. 안에서 나를 탓하는 목소리가 넌 못해 라고 말할수록 진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비난은 채찍이 아니라 족쇄에 가까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나를 공격하는 내 안의 목소리였어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법륜 스님이 한 말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람의 사연이었는데 캐나다에 갔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일도 구하기 어렵고 결국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대요. 본인은 실패라고 생각했죠.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렸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봤을 거고요.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손해난 거 하나도 없다. 헛된 꿈이라도 꿨으니까 구경이라도 했네. 그 한마디에 멈춰서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으로 낯선 나라에서 길을 찾았어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밥을 사 먹고 잠을 자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돌아온 건 실패가 아니라 거기까지 간 것 자체가 이미 변화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결과만 보고 과정을 통째로 지워버리죠. 도착하지 못한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말해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망한 거 다 알겠지.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내 실패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주목받는 정도를 2배 이상 과대평가해요. 내가 밤새 괴로워한 그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관객석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못 바꿔도 괜찮아요.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어요. 나를 탓하는 목소리 대신 나를 다독이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자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진행된 114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는 긍정적인 심리 변인과 강한 상관을 보였어요. 자기를 다독이는 사람이 불안도 적고 우울도 적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다그치면 수치심이 오고 다독이면 용기가 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위로에서 끝나요. 위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따뜻하긴 하지만 내일 아침을 바꿔주진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진짜 달라지느냐고요? 그 마음 알아요. 이해했으니 이제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멈춰보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왜 못 바꿀까 였죠. 그런데 지금은 뭘 하면 될까로 바뀌었어요. 자책에서 탐색으로. 그 한마디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법륜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빵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빵집집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스님이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주인이 되려 하지 마라. 먼저 빵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 가게처럼 일하라. 그러면 주인이 맡겨준다. 그게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떠올릴 때 늘 완성된 모습부터 그리거든요. 날씬해진 내 모습,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독서하는 내 모습. 그런데 그 완성된 모습과 지금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첫 발을 떼지 못해요. 종업원부터 시작하라는 말은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작은 것을 해내면 유능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쯤은 할 수 있다는 감각. 빵 하나를 제대로 구워본 사람이 2개도 구울 수 있고 가게도 맡을 수 있어요. 그 감각이 쌓이면 다음 것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따라와요. 거창한 결심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성공을 데려오고 그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거든요. 이미 바뀌고 있는 것들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건 자기 안에 무언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에요. 예전의 나였다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멈추고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변화예요. 바뀌어야 한다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이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어요. 진심이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는 마음,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해보겠다는 마음, 그 작은 진심 하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살짝만 바꿔보는 거예요. 밤에 이불 속에서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할 때가 있죠? 그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마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자기 비난 대신 이해가 찾아와요. 왜 힘들었는지가 보이고 왜 못 바꿨는지도 보여요. 탓하는 목소리가 이해하는 목소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내면의 비판자가 조용해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그런데 자존감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면 올라가고 실패하면 무너지는 것.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존감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수용이에요. 이 상태로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지금의 내가 부족해도 그 부족함째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존감은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자기 수용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없으니까요. 잘해야 괜찮은 내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바닥이 있으니까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이 너무 무거워요. 실패할까봐, 또 똑같을까봐. 그러면 반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반 발짝도 걸음이에요. 문지방 위에 발끝 하나만 올려놓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한 걸음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바꾸고 싶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의 가장 작은 버전은 뭘까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밤 스트레칭 한 번이면 돼요. 책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면 돼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 이모티콘 하나면 돼요. 그 작은 것이
문 앞에 반발짝이에요. 그리고 그 반발짝을 내디딘 사람은 이미 문 안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설퍼도 돼요. 진심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밤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다 알면서 못 바꾸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몸이 한 발짝 물러서듯 변화 앞에서 멈추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한 밤들을 탓하지 마세요. 다 알면서도 못 바꾼다며 이불 속에서 자신을 깎아내렸던 그 밤들. 그 밤이 헛되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아요. 그 자책이, 그 괴로움이 사실은 바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잠시 멈춰보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온 거예요. 깨달음은 왔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어요. 반발짝이면 충분해요. 한 발짝이 무거우면 반발짝도 걸음이에요. 문은 이미 열려 있고 따뜻한 빛은 이쪽을 향해 새어 나오고 있어요. 발을 떼지 못해도 괜찮아요.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진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바꾸고 싶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의 가장 작은 버전을 상상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현관에 꺼내놓는 것, 글을 쓰고 싶다면 노트를 펴놓는 것, 내일 아침 딱 그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아주 작고 아주 진심인 첫걸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저장해두세요. 또 자신을 탓하는 밤이 오면 꺼내 들으세요. 다음에는 마음이 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지 그 끝없는 고리를 끊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고요한 밤 되세요.